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8월 13일 목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비밀 하나를 알려줄게. 아주 간단한 건데 마음으로 봐야 잘 보인다는 거야.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이야기 꼭 오늘 아침에 명심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어제 제 친한 지인분께서 백두산 천지에 가서 이렇게 멋진 천지 사진을 갖다가 보내주셨는데 제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백두산을 가본 적이 없다 보니까 꼭 백두산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제 버킷리스트에 있는데 어제 날씨가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천지에 구름 한 점 없이 정말 맑은 천지의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이 백두산에 갔다가 올라가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뭐 저도 가보진 않아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동쪽에서 올라가는 동파, 그 다음에 서파, 남파, 북파가 있는데 동쪽에서 올라가는 거는 북한을 경유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안 되고 지금 남파, 서파, 북파로 해서 중국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사진은 남파에서 올라가서 천지의 모습을 담은 건데 북파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남파는 그렇게 이제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도 제한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 못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남파의 천지 사진을 오늘 감스님들께 오늘 아침 이야기 드려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 스마일 포함해가지고 감스님들은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네, 집보다 집이 옳았다. 네,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았는데 공무원 중에서 고위급 승진을 위해 가지고 집을 판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집을 판 한 공무원은 사석에서 당시 선택을 평생 후회한다라고 가슴을 쳤고 그뿐만이 아니라 고위 공무원이 되겠다면서 집을 청산했던 주변 모두가 후회하고 있더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금방 끝날 수 있겠지만 집은 영원히 남아있기 때문에 특히 고령화 시대로 우리나라가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집보다 집이 옳았다는 이 사실 꼭 명심하시고 내 집 마련을 갖다가 늦추는 분들 많이 계실 수 있겠지만 내 집 마련만큼은 늦추지 마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급지 갈아타기를 갖다 하려고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내가 어디로 갈지 목표를 미리 정하시고 상급지는 더 좋은 입지로 가거나 더 좋은 상품으로 가는 2가지 방향이 있는데 입지를 바꾸기가 어렵다고 하면 해당 지역 내 신축이라든지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것을 선택하고 입지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하면 약간 구축이더라도 입지가 더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린다는 이야기도 드립니다. 그리고 머니투데이 어제 부동산 감독원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왔던데 이제 부동산 감독원 직원에게 특별 사법경찰 신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 조사 가능 불법 행위는 사실상 부동산 시장 전반을 지금 아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에 공식적으로 지금 출범을 한다고 하는데 그 전부터 부동산 감독원 설립 전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먼저 가동하기로 했다라고 지금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거 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가 진짜로 심각해져 가고 있구나 하는 말씀을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제가 본론으로 대한민국 현재 부동산의 모습에 관련해가지고 한 4가지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미군 기지 군장점 운영자가 중국 스파이, 중국군 출신 2명이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기지 안에서 몰래 기밀을 수집하고 중국 스파이의 주한미군이 발칵 뒤집어졌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그리고 또 미군이 또 주둔하고 있다 보니까 항상 이런 스파이 활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실제로 간첩들만 해도 상당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것들을 모르시고 그냥 평화를 갖다가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제가 일깨워 주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고 휴전 상태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입자분들은 혹시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뭐 임차인분들 계시면 계약서를 꺼내가지고 집주인의 주소를 한번 보세요. 만약 자기가 새 들어 사는 집이 더 좋다라고 하시면 긴장하셔야 된다는 말씀. 이것도 참 와닿는 이야기라서 오늘 아침에 감사 스마일이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 스마일이 꾸준하게 주 6일 아침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정말 감사한 일들이 정말 많은데, 그래도 몇 년 전부터 저에게 이제 뭐 좋은 부동산 정보를 갖다가 얻어서 감사 스마일이 또 근무하고 있는 삼성 미소부동산에 이렇게 물건을 갖다가 주시고 또 매도라든지 매수 상담을 갖다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아직 인지도는 없지만 그래도 꾸준함이 답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감스님들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되시거나 또 내가 어떤 일을 갖다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진짜 꾸준하게 스텝 바이 스텝 하시게 되면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제 부익남님의 시향톡, 감사 스마일이 바이집에 가입되어 있어가지고 어제 시향톡 라이브로 들었는데 상당히 내용이 좋아서 제가 이렇게 요약 정리해가지고 간단하게 좀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재개발보다 경기도 신축 또는 준신축 매수가 더 좋을 듯하다. 재개발은 금방 되지 않는다. 집이 있는 분들은 좋은 상황이다. 매수자들은 아직 덜 오른 곳을 공략해야 되고, 갈아타기는 상승장 때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락기 때를 갖다가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그래도 갈아타기를 갖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내 집을 싸게 매도하시고 조금 더 비싸게 매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생존을 위한 매수다. 성북구 구축 나홀로보다는 경기도가 더 좋을 듯하다. 보유자분들은 홀드 절대 매도하지 마라. 세입자분들은 지금 지옥이다. 8호선 라인이 뜨겁다. 뜨거운 동네보다는 차가운 동네를 보아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 지금 큰돈을 벌겠다고 한다면 내 집 마련은 더욱 힘들어진다. 위에 형님들이 올라가야지 나도 올라간다. 외지인들이 가는 동네에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광교 6억에서 7억일 때 관심 없었다. 제가 이 이야기 몇 번 이야기 드렸잖아요. 신분당선 개통해가지고 1년 동안 가격이 오르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광교가 어디야 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다 광교를 알고 있잖아요. 또 인지도 있는 동네를 가라. 욕세권이 가격이 오른 이유는 들어보았기 때문에, 인지도 때문에. 지금 동탄 모르시는 분들 없잖아요. 구리 모르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 기흥도 최근에 인지도가 높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 때 큰 돈을 버는 사람은 보유한 사람이고 팔아야 내 돈이다. 대표적으로 이제 화서역, 그 다음에 구리. 화서역은 인지도가 신분당선 때문에 지금 인지도가 높아졌고, 그 다음에 스타필드, 화서역에 있는 스타필드 수원 때문에 지금 또 높아졌고, 또 구리도 마찬가지로 8호선 때문에, 여기 구리 같은 경우에는 경춘선으로 이제 경의중앙선으로 이제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대중교통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8호선이 개통되면서 잠실까지 뭐 15분, 10분대로 지금 다닐 수 있다 보니까 너무 지금 좋아졌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동네가 차가웠는데 풍선효과와 교통호재, 인지도 때문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화서역이라든지 구리가 이렇게 떴고 동탄도 떴기 때문에 앞으로 덕양구도 인지도가 좋아질 것이다. 제가 어제 시향톡에서도 많은 지역들이 나왔지만 특히 고양시라든지 일산, 뭐 파주, 운정, 뭐 서북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길래 일단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감스님들께 이런 이야기를 또 드립니다. 상승장 때 착각하면 된다. 상승장 때 이제 착각하면 된다. 상승장이 영원히 가지 않는다. 착각하면 이제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갖다 하는데 제가 조금 이제 오기를 한 것 같아요. 상승장이 영원히 가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하락장이 오기 전에는 매도하지 않고 하락장을 견딜 수 있는 매물을 매수해야 된다. 추격 매수하지 말아라. 지금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격이 우리 마음을 흔들기 때문에 호재 악재 보지 말고 회사만 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결론적으로 지금이라도 덜 오른 지역 실거주하기 좋은 곳을 부익남님께서는 매수하시고 보유하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와닿는 이야기가 많았고 거의 한 2시간 정도 했었는데 저하고도 생각이 일치한 부분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제가 핵심적인 내용을 갖다 오늘 감스님들께 이야기 드리니까 꼭 부익남님의 이 이야기도 꼭 귀 기울이셔가지고 행동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가난한 사람은 저축하고 부유한 사람은 투자하는 이유, 저도 이제 이 독한 자들의 저스트 킵 바잉이라는 이 책 관련해가지고 이야기하는 영상을 보면서 저도 상당히 와닿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부익남이 100만 유튜버이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좋은 인사이트를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부익남을 모르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또 그런 생각을 또 가졌고, 부익남이 매일 진짜 이런 인사이트를 갖다 주지만 사람들은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더 와닿았습니다. 감사 스마일도 제가 부동산 현업에서 17년, 18년 동안 지금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고, 이렇게 꾸준하게 주 6일 아침 방송을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뭐 제가 그것을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에게 뭐 이걸 갖다가 설명을 한다는 거는 진짜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가졌고, 내가 살 집은 꼭 사야 된다, 애들까지 무시당한다 라는 또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생각들을 갖다가 갖게 해주는 영상이었고,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제가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실 것을 추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론으로 이제 제가 4가지를 이야기 드릴 텐데요. 먼저 경제적 선택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신성철님의 좋은 인사이트인데요. 제가 이 내용은 제가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살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정부 규제가 나와도 항상 시장에 영향이 없다고 말하냐고 물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규제의 기준이 되는 개념 자체가 자본주의라는 체계 안에서 모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앞으로 계속 보시게 될 텐데, 그럴 때 이 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거주자와 투자자는 자본의 개념상 구분이 불가능하다. 아무리 순수한 실거주라고 해도 결국은 임대 수익형 투자자일 뿐이기 때문에 이렇다는 말씀 드립니다. 내가 만약에 내 집 장만을 했는데 나는 그냥 실거주만 할 거야, 나는 그냥 투자만 할 거야가 아니라, 이 집이라는 상품은, 집이라는 자산은 실거주하고 투자를 갖다가 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니틀백님의 좋은 또 서울 주요 지역 금매가 나오는 이유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라는 상당히 좋은 니틀백님의 인사이트를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격을 낮춰도 받아줄 사람이 없다. 서울 집주인은 매물을 내놓고 매수자는 오전 9시에 지금 대출을 놓쳤다라는 이 이야기, 지금 상당히 지금 이 이야기가 와닿는 이야기인데, 집주인들이 세금을 계산하기 시작했고 매물을 내놓기 시작했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실수요를 갖다 하시는 분들이 대출이 지금 안 나오다 보니까 약간 시장 상태가 좀 소강 상태라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엄밀히 따지게 되면 서울 아파트 매물도 9일 만에 3,600건이 넘게 지금 늘어났다는 게 팩트고, 집주인이 가격을 낮춰도 지금 받아줄 사람이 많지 않다. 그 이유는 뭘까요? 어찌됐든 간에 이 가장 큰 이유는 대출을 갖다가 지금 축소하고 대출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실제로 호가를 낮춰서 다시 내놓는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고, 신고가와 현재 최저 호가를 단순 비교해가지고 20억 폭락이라고 쓰면 안 되겠지만, 강남권에서는 매물이 지금 늘고 있고 일부 집주인은 기존 호가를 낮추고 있으면서 매수자는 그 가격을 바로 받아주지 않고 있다라는 게 현재 대한민국 8월 중순의 그런 부동산 모습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집주인들이 갑자기 매도를 고민한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세제 개편안 때문에 이러는데, 사람들은 법보다 자신의 예상 세금 고지서를 먼저 본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지금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갖다가 지금 먼저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집값보다 먼저 품절된 것은 대출이었다. 그래서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런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서울에서도 이제 전용 5구 타입을 살려면 소형 아파트도 10억 원을 넘기 때문에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대출이 3억 원이라고 하면 현금 9억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런 상황이 조금 소강 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9억 이하에 있는 진짜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비규제 지역 아파트가 상당히 반사 이익을 볼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정에도 오전 6시에도 오전 9시에도 지금 들어가 봤는데 대출 한도가 모두 소진됐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대출 상담사님들조차도 이런 현상들 때문에 계좌금 휴업 상태라는 말씀 드립니다. 집주인이 1억 원을 낮췄는데 은행은 2억 원을 더 가져오라고 한다. 그래서 살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매물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니틀백님께서는 분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계약은 지금 하고 잔금은 내년 초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또 이런 또 계약 건들이 지금 아마 많이 올 하반기에 일어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일부 현장에서는 매수자의 자금 마련 시점에 맞춰가지고 잔금을 갖다가 내년 초로 늦추는 조건이 협의되고 있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많이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감사스마일도 알고 있습니다. 또 삼성 사내대출이라든지 성과금을 갖다 기다리는 매수자도 있기 때문에 각자가 이제 처해진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뭐 계산기를 두드리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감사스마일 생각은 단호합니다.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남들 관심받지 않을 때 아직 오르기 전에 한 2년에서 한 5년 보유한다고 생각하시고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갖다가 내 조건에서 가장 좋은 집으로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런 조건으로 구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감사스마일에게 찾아오시면 제가 솔루션을 갖다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급대책이 매수자에게 기다릴 이유를 하나 더 만들었는데 저는 이 공급대책 오늘 이제 발표를 할 건데 엠바고가 걸려 있지만 오늘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정부 끝날 때까지는 입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 또 이재명 정부가 했던 것들을 갖다 그대로 이어받을지는 또 물음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세금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공급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신호를 얼마나 강하게 주느냐이지만 제가 예상했을 때는 그렇게 강하게 되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세는 지금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전세나 월세 만기이신 분들은 미리미리 주인분하고 잘 협의하시거나 아니면 미리미리 이런 것들도 대비해 나가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앞서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만약에 내가 내 집이 안 올라서 지금 이걸 갖다가 팔까 말까 망설이신 분들 특히 서북부 부동산을 갖다가 갖고 계신 분들은 진짜 GTX-A 3단계 개통만 보고 그 이후에 의사결정을 갖다가 하실 것을 간곡히 이야기 드립니다. 매도자가 가격을 정하던 시장에서 매수자가 잔금일과 자금 조건을 고르는 시장으로 지금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앞으로 계속될지 아니면 또 다른 방향으로 또 어떻게 펼쳐질지는 지켜보면 되겠지만 지금 정부의 의지가 세대 개편안 나오는 것도 상당히 강하게 나오지만 이게 국회를 갖다가 통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국회 통과는 가능하겠지만 그 내부적으로 이제 조정하고 수정할 부분이 발생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집은 무조건 버티면 된다는 집주인의 확신 그리고 마음에 드는 집만 찾으면 대출은 나오겠지라는 매수자의 믿음이 올 하반기에 흔들리면서 여러 가지로 부동산의 또 분위기가 또 달라질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감사스마일은 그 누구도 지금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서북부의 시간이 올 수밖에 없고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올랐던 지역 추경 매수를 갖다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나는 어차피 여기서 실거주해야 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보다 아직 덜 오른 그리고 남들 관심 갖지 않은 곳 중에서 교통 호재라든지 뭐 직주 근접이라든지 일자리가 앞으로 또 생겨나는 그런 지역을 갖다가 관심을 갖는 것이 더 좋을 거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다음은 막차가 끊긴 정류장. 끊긴 것은 수요가 아니라 막차였다. 이 내용도 너무너무 좋은데 제가 시간 관계상 핵심만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막차가 끊긴 정류장. 감사스마일도 막차가 끊긴 구파발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 적이 많이 있는데 진짜 끊긴 것은 수요가 아니라 막차였다. 막차가 이제 기간을 끝내는 차가 아니라 요금이 바뀌는 신호이다라고 이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은행은 가상금리를 올려가지고 주택담보대출 문을 좁혔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은행은 가상금리를 정말 많이 올렸어요. 또 할증을 켜는 것은 택시기사가 아니라 끊긴 막차이다. 선택지가 사라지는 순간 남아있는 선택지의 가격 결정력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행동하셔야 되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세금 규제라든지 그 다음에 공급을 갖다가 확대해 나간다고 하니까 더 기다리면 집값이 내려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순진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혹시라도 감독님들 계시면 빨리 그 생각을 지우시고 제 이야기대로 지금이라도 행동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 이제 금리가 또 잔금일까지 버틸 수 있는가 또 대출이 가능한가 또 입주한 뒤에도 상환이 끝난 날까지 갈 수 있는가를 갖다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그래서 막차가 끊긴 지금 현재 부동산 상황을 갖다가 여실히 지금 빗대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이 글도 상당히 좋은 인사이트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 방송 보시고 한 번 더 꼭 보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독일 병장님의 구인철 경제부총리의 부동산세 확정안 아니다. 정말 이 이야기가 좀 씁쓸한데요.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 세제 개편안을 갖다 던져놓고 지금 민심을 갖다 확인했는데 민심이 너무너무 안 좋으니까 진짜로 이 세제 개편안을 갖다가 강행하진 않을 것 같고 그 안에서 이제 조금 수정해가지고 아마 9월 달에 국회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민주당 전당대회 또 되면서 민주당 당대표가 또 누가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로 또 앞으로 2년 후에 총선이 있고 또 4년 후에 또 대선이 있다 보니까 민감하게 또 이 부동산 부분은 또 생각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또 어떤 분들은 3년 후에 4년 후에 지금의 세제 개편안이 그대로 가진 않을 거다라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전문가분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한번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한번 올라갔던 세금이 내려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각자 세금이 이게 내가 대비가 안 되어 있고 내가 또 현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하면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세제 개편 문제는 더 많이 많다. 사실 먼 옛날에 강남에 집 사서 집값 뛰어오는 건 사실인데 지금 집 팔려고 하면 수십 년씩 되어가지고 집안에 물 새고 추워도 팔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빌라 반지하에 사시는 어르신들도 안 판다. 왜냐? 내가 지금 거주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밀려서 지방으로 내려가기는 싫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살 수밖에 없고 더 나가서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내 집을 갖다가 증여하는 그런 가구들도 정말 많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아직 GTX-A의 3단계 개통이 되지 않았지만 다음은 제가 판단했을 때 이 교통 인프라가 이제 정말 갖춰진다라고 하면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의 격차도 많이 줄어들 거라는 말씀드리면서 GTX-A 3단계, 4단계 개통하는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상반기쯤에는 제 이야기가 와 닿을 거라는 말씀드리면서 의심하지 마시고 각자가 이런 것들을 대비하시고 특히 내 집이 있으신 분들은 갈아타기를 갖다 생각하신다고 하면 빨리 갈아타기를 갖다 하실 필요성이 있고 만약에 무주택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내 가용 자산 내에서 빨리 움직이시고 잔금을 갖다가 올 연말에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내년 상반기로 잔금 일정을 갖다가 조율한다라고 하면 그렇게라도 조율해 나가실 것을 마지막으로 조언 드립니다. 감사스마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제 부익남의 시향톡을 보면서 정말 저랑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구나. 근데 부익남은 100만 유튜버이고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부익남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와닿지만 감사스마일은 아직 구독자 2만 명도 되지 않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인지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갖다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인지도라는 거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또 알게 되는 거고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화서역이라든지 구리도 인지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분당선이라든지 8호선 때문에 인지도가 생긴 거잖아요. 반대로 이제 그러면 고양시 덕양구라든지 운정이라든지 일산 같은 경우에도 GTX-A 3단계가 개통을 해서 지금은 서울역까지밖에 안 다니지만 수서라든지 동탄을 갔다가 환승 없이 한 번에 내려가는 그 시간이 온다고 하면 인지도가 안 생길까요? 그렇다고 보면 감사스마일이 지금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제 인사이트를 갖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를 한다고 하면 저의 인지도도 계속 낮아져 있을까요? 저는 또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 갖지 마시고 내 집 마련은 하루라도 빨리 하시고 특히 지금은 내 집 마련이 생존의 문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지금이라도 덜 오른 지역, 실거주하기 좋은 고양시라든지 서북부, 김포 검단도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소신껏 이야기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서북부 쳐다보지 마라, 일산 쳐다보지 마라, 고양시 쳐다보지 마라고 할 때 저만 일산과 고양시를 갖다 보아야 되고 GTX-A 서북부 구간 특히 GTX-A 역세권은 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제 이야기대로 행동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 주요 지역 금매가 나오는 이유가 리틀뱅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의 시장의 변화를 갖다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확인하시고 만약에 내가 갈아타기를 생각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적절한 타이밍에 갈아타기를 하시는데 특히 갈아타기를 할 때는 내가 내 집을 갖다가 최대한 비싸게 매도하고 싸게 사겠다 생각 갖지 마시고 내 집을 갖다가 조금 싸게 내 던지시고 적절하게 갈아타기를 갖다가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행동을 갖다 하는 것은 제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수님들의 행동을 하는 거다. 다만 저는 행동을 갖다가 앞으로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동기부여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인사이트를 꾸준하게 드릴 테니까 꾸준하게 감사 스마일과 함께 해 나가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고맙습니다.